오늘 작업창의 여러분 사이즈는 180에 236이었는데 3mm의 여유를 들어있었습니다. 상하 좌우에 3mm씩이었으니까 먼저 컨트롤 N 누르신 다음에 가로의 너비는 얼마일까요? 180짜리인데 왼쪽 오른쪽에 3mm 포함되었으니까 186. 136이었는데 위아래 3mm에 6을 포함했으니까 142 라고 하는 가로 세로의 크기를 넣어 두시고요.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시험장을 썼을 때 이런 거 많이 빼먹죠. 유니트라고 하는 우리 단위는 뭘 쓴다 했습니까? 밀리미터를 쓸 계획이고요. 나머지 CMYK와 300ppm가 이용될 것이다. 이거 그냥 넘길 경우 많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됐지요?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렸으면요, 현재 우리의 작업창은요 3mm와 3mm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문서인데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줄 이 문제지는 180에 236짜리입니다. 그 격자를 지금 그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 일러에도 그 180에 236짜리에 격자를 그어줘야 합니다. 자, 먼저 어디입니까? 왼쪽에 보시면 라인 툴 안에 가시면요, 자, 격자 툴 보일 겁니다. 그리드 툴 보일 거예요. 선택하시고요. 그리드 툴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바닥을 쿵 누르는 거죠. 끌기가 아니라 바닥을 클릭해 주어서 사이즈 결정하시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우리가 넣어줬던 격자의 사이즈는 180에 세로가 얼마입니까? 236짜리의 큰 격자 상자를 만들 것이고요. 안쪽 네모가 4등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몇 개의 선 필요합니까? 3가지의 선이 필요한 것이겠죠. 해서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입니다. 3, 3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호리전털과 버티컬 넘버 수치에다가 3, 3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뿅. 이 선의 색깔은 전 빨강색을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에 있는 녀석을 우리의 작업창 하얀색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 돼요. 움직일 때마다 뭔가 떡떡떡떡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정확히 가운데에 오게 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러한 짝짝 걸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스냅 기능이 없다, 느낌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어디 오시라고요? 뷰 메뉴 안에 가시면 뷰입니다. 스냅이라는 항목이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스냅 중에서 어디입니까? 스냅 투 포인트라는 데다가 선택을 해 놓으시면요, 좀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중앙부에 결정할 수 있고요. 아직 안 끝났죠? 이 왼쪽에 있는 라인 툴 중에서의 진짜 라인 툴, 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라인 툴입니다. 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아까 했던 사항들을 그대로 합니다. 자, 양쪽에 모서리를 이용해서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 모서리 하나, 우리가 지금 교재에 넣어준 격자와 동일한 형태의 격자를 또 넣으셔야겠죠. 쭉 넣으세요. 전부 다 16개의 모든 칸들이 X 모양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들은 조금 엇나갈 수 있지만 그 엇나가는 것 때문에 시간 버릴 필요 없습니다. 됐으면 모든 선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G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뭐랬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요, 패널 상자 중에서 여러분들 레이어스라고 넣으셨다면서요. 레이어스라고 하는 패널 상자가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이 패널 상자는 뭘까요? 이 패널 상자는 레이어에 층을 두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이 격자는 별도의 레이어를 존재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나머지 레이어에다가 그림들을 그릴 계획이라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의 우리의 격자 레이어는요, 요 왼쪽에 빈 공간 눈 모양 오른쪽을 클릭해 주어서 잠금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또 한 개를 만듭니다 라고 해서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휴지통 왼쪽에 있는 새 레이어 만들기의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작업할 나머지의 그림들을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작업하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당연히 격자가 위에 오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격자가 먼저 오고요. 작업창이 그 아래에 오게끔 놔두시면 되고, 우리의 지금부터의 모든 일러 그림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비어있는 레이어에다 작성할 계획이에요. 얘를 선택하시고 이제 제 수행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기획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시험이 무려 몇 시간이라고요? 4시간이에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요. 침착하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나는 시험장에 앉아있어. 앞에 있는 감독관들이 시험 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막 옆자리에서 마우스 딱딱딱딱딱딱 하고 난 다음에 키보드 탁 치고 그 소리에 긴장한 나머지 저도 다시 그 페이스 완료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충분히 설명할 테니까 그 내용 보신 다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첫 번째 왼쪽에 1번에 있는 로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로고의 모양을 좀 잘 보세요. 이 로고의 모양을 잘 보시면요, 제가 먼저 만들어진 모양 좀 불러올게요. 로고의 모양이 이러하답니다. 자, 노란색 요거예요. 요겁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기획을 좀 잡아볼까요? 먼저 뒤에 있는 이 모양 좀 만들어 볼게요. 이 모양이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죠? 저는요, 여기에 네모가 하나 보이고요, 여기에 같은 굵기의 동그라미 하나가 보여요. 그런 다음에 굵기가 같았겠죠? 여기 찍 파내기하고 찍 파내기 해줘서 이만큼 두 개를 뭡니까? 없애버리면 왼쪽 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먼저 적당한 두께에서의 네모칸 박스 한 개를 만듭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께와 비슷한 형태의 원형 한 가지를 만들 거예요.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너비가 같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위 끝점에다 맞출게요. 됐죠? 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그림 잡고 난 다음에 어디였죠? 얼라인을 이용해 주어서 위쪽에 맞추겠다. 정확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 다음에 요 동그라미 형태 한 개를 카피할 겁니다. 작게 축소할 거예요. 색깔 구분을 위해서 잠시 다른 색을 넣어줄 거고요. 얘를 가운데에 둘 겁니다. 가운데 하셔야겠죠? 자, 여기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하는데 요 두께와 이 두께가 거의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좀 크게 할게요. 저는요, 다시 가운데 할게요. 자, 괜찮죠? 두께가요? 위에 있는 요 두께와 이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 아래 동그라미에서 윗 동그라미를 파내기 할 겁니다. 어디죠? 패스파인더에서의 마이너스 파내기입니다. 뿅. 됐지요? 다시 요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윗선에 맞아야겠죠? 두 개를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에 와서 위쪽 끝선에 맞춰라. 됐죠? 한 개의 그림으로 합치기 해볼게요. 패스파인더에서의 머지, 합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선 한 개를 줘볼게요.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면색은 없고 선색만 있어야겠죠. 두께감을 적절히 줄 거예요. 스트로크에 와 주어서 웨이트의 두께감을 주어서 뭐 하려고요? 요 파내기 하려고요. 해서 적절한 두께감을 선 준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두겠습니다. 어디였죠? 얼라인에 와 주어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와서 또 한 개 선분을 복사한 다음에 90도로 회전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체를 잡아주어서 가운데 주면은 딱 맞겠죠? 자, 지금의 검정색은 선일까 면일까요? 면이에요. 면. 아니, 선이죠, 선. 이 때문에 굵기가 검정만큼의 너비가 없단 말 뜻이잖아요. 두 개를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이스펜드 이용하시면 선이 면으로 된다 했었습니다. 뿅. 오케이.
이제 검정색은 면이에요. 노란색에 있는 면에서 검정 면만큼을 파내기 하라 명령을 줄 것입니다. 전체를 잡아주시고서 패스파인더에서의 마이너스,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파내기 하세요. 그죠? 이렇게 해요. 한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지금요. 그쵸? 바꿀게요. 잠시만요. 자, 안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두 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룹을 풉니다. 컨트롤 시프트 G 또는 마우스 오른쪽에 언그룹이죠. 두 개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이 모양이 나오죠. 그쵸? 내지는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니까 이건 버려버릴게요. 그런데 어디냐? 여기에 이만큼은 버려버리고 얘는 쓰겠다 명령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네모 상자 한 개를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조금 색을 달리 해볼게요. 구분짓기 위해서. 아래 그림이 이건데 윗 그림을 파내기 해버린다면 이만큼이 사라질 거 아니겠냐고요. 두 개를 잡아주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평원은 뭘까요? 이제 여기 그림에서의 요거를 작성한 마치 J자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직선 툴 하나 가지고 와서 적당한 곳에서의 이렇게 휘어주면 되겠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펜 툴 원래는 제가 격자를 이용해서 세밀한 작업한다면 격자를 썼을 거예요. 한데 우리 결론 뭐죠? 이 이미지의 로고는 그렇게 세밀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결론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완성될 이미지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에 이용될 이미지는 반투명이에요. 한데 이 부분은요, 오른쪽 아래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니까 정확한 작업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뜻이겠죠. 자, 그러면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곡선까지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이 정도까지 와볼까요? 직선이니까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한 다음에 여기에 선분이 있어야겠죠. 선은 면색이 없고 선색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에서 곡선 처리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트로크를 이용해 주어서 뭐 하는 거죠? 두께감을 주는 거죠. 누가 비슷하게? 지금 보시는 이 두께와 비슷하게 주는 거죠. 좀 됐겠죠? 비슷하죠? 좀 더? 조금 더? 네, 이 정도 됐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선입니다. 면으로 바꿔줘야겠죠. 오브젝트에 expand 오케이 하신 다음에 얘는 색깔 무엇입니까? 노란색을 주셔야겠죠.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로 합치기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합치기 머지를 시킵니다. 두 개를 잡아줘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될 텐데 이제 나머지 빠진 게 있죠. 아, 제가 너무 이걸 왼쪽으로 했군요. 얘를 좀 더 왼쪽으로 보냈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요. 그쵸? 그룹 풀어보고 얘가 조금 좀 에라 모르겠다. 그쵸?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야, 좋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은 좋지가 않고 얘를 일로 좀 보내서 얘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이거 감안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놓고 저는 선으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여기서요. 얘랑 이제 잡아주어서 나누기 그룹을 풀고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좌우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던 대칭 툴 리플렉트입니다. 그렇죠? 얘를 이용해 주어서 나 이 그림을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할 거야. 여기 중심 어딘가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할 거죠. 카피. 자, 얘를 다시 겹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면 되겠죠. 겹치기를 또 잘해야죠. 정확하게 겹쳐 주어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요. 요게 요건데 여기에서 잘라 버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녀석을 좀 이용할게요. 가이드 한 개를 이용해서 이쯤에서 자르겠습니다. 한 다음에 선 툴을 이용해서 직선 그어주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요 그림과 이 선분을 이용해서 디바이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입니다. 잘라내 버리고 그룹 푼 다음, 그룹을 푼 다음에 얘만 없애버, 다시 할게요. 잘라 버리고 그룹을 푼 다음에 얘만 없애버리면 되겠죠. 한 다음에 가이드 없애볼게요. 지금 여기 모양 나오죠. 전체를 쭉 잡아주어서 어차피 얘들은 한 몸이잖아요. 합쳐버릴게요.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요 세 가지는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그룹 묶어줘야겠죠. 컨트롤 G 이거죠. 예. 자, 이 안쪽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꽃잎 모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이 꽃잎 모양을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반복되고 있다 한 가지예요. 반복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꽃잎 하나, 이 꽃잎 하나,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그쵸? 요 네 개의 개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릴 그림 바로 볼까요? 요 네 가지의 개구리 같지 않나요, 혹시요? 개구리 입, 눈 같지 않나요? 문득 보이네요.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해봤습니까? 매직아이라고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그쵸, 너무 옛날 거죠. 자, 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볼 계획인데 처음부터 사선을 만들면 힘들겠죠? 얘가 똑바로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똑바로. 그럼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나, 잎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게요?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림 잘 보세요. 얘가 수평으로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를 돌렸다라고 하시면요, 요 그림이 요 상태가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맞죠? 자,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클릭, 대략적인 크기 잡아주시고, 자, 펜 툴이니까 선만 넣어주겠습니다. 선 색깔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완성돼 주겠습니다. 클릭, 아이쿠 안 잘랐네요. 잘라내고 클릭, 곡선 만들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야겠죠. 직선 만듭니다. 직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직선 끝. 헌데 이 녀석의 굵기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선의 굵기를 스트로크를 이용해 주어서 적당히 만들 겁니다. 이 정도 할까요? 좀 더? 좋습니다. 자, 이만큼 선 만들었답니다. 여기 조금 좀 뭐가 마무리가 안 됐네요, 제가. 잠시만요. 얘가 마무리가 안 됐군요. 잠시만요. 깔끔하게 마무리 좀 지울게요. 자, 한 다음에 얘를 그룹 잡을게요. 그룹. 자, 그런데 요 그림이 이렇듯이 아니겠죠? 지금의 이 그림은 사선의 형태인 것인데 우리는 눕혀서 그림을 그리려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뭘까요? 이렇게 각도를 내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얘도 각도를 내려줘야지.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얘 한 개를 복사할게요.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오고요. 하나 들어오면 되겠네요. 동그라미가 어디 있나요? 원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동그라미 하나 적당한 두께감 만들고 위치시키고요. 이쯤에 있을 겁니다. 다시 동그라미 또 하나 복사 이쯤에. 자, 비슷한 게 볼까요? 얘랑요. 그쵸? 자, 여기에 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여기는 없어요. 다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 그림의 형태 이제부터 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요거를 잡아주어서 하나를 컨트롤 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 복사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 복사 뭘로 할 겁니까? 컨트롤 D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움직이는 패턴 모양 보시면요. 자, 이파리 2개, 동그라미 2개, 이파리 2개, 동그라미 2개, 이파리 2개, 동그라미 2개가 3개예요. 하나, 둘, 3개죠. 나머지 뭡니까? 아래 내려가는 이파리 하나에 동그라미 하나, 아래에 내려가는 이파리 하나에 동그라미 하나. 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울게요. 너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여기까지였네요. 그랬던 그림을 싹 잡아주어서 그룹을 지을 겁니다. 그룹 지을 거예요. 한 다음에 가지고 오신 후에 이 그림을 어디다가요? 올려줄 것인데 얘를 잠시만 좀 색깔을 좀 바꿔줘야지 인식 잘 될 것 같아서요. 색깔을 잠시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얘는 지금 선이에요? 면이에요? 선. 뭘로 해야 합니까? 면으로 해줘야겠죠. 해서 오브젝트에 expand. 오케이. 이제 면 됐죠? 이 면 이게 다 따로 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한 개로 합쳐버릴게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여기에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한 개로 합치기를 아예 해버릴 겁니다. 왜? 분리할 일이 없어요. 지금요. 합쳤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입니까? 45도를 돌렸어요. 45도입니다. 한 다음에 얘처럼 지나갑니다. 어디를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좀 더 커야겠죠? 이렇게 됐죠?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그림이 지나갔던 여기에 여백감 보이시나요? 여기 여백감 보이시나요? 내 크기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아니죠, 내 크기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똑같은 모양이 지금 파내기 된 모양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거 제가 앞전에 했던 우리의 결과물에서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림보다 똑같은 모양을 우리는요 확대할 수 있었는데 그 확대 바로 얘로 하는 것이었죠.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어디 할 것 같아요? 패스. 그렇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옵셋 패스. 제가 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아마 같이 제가 겹쳐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나하고 모양이 똑같았던 그림의 배율을 크게, 나하고 같은 모양의 그림을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했던 것인데, 요 옵셋 기능을 눌러서, 패스의 옵셋이에요. 눌러서 현재 내 그림보다 크게 크잖아요. 크게 할 거면 여기에 옵셋 수치를 플러스 수치를 넣으시면 돼요. 내 그림보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작게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돼요. 난 지금보다 더 크게 해주어서 그 큰 그림들을 이 바깥쪽에 있었던 노란색 그림에서 파내기 할 거예요. 얼마큼? 이렇게를요. 파내기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를요. 파내기는 말이죠. 나랑 똑같은 그림을 더 크게 할 것이니까 얼마를 넣을까요? 양수인데 얼마큼인지 몰라. 지금이 3.5282니까 578이니까요. 5278이니까 프리뷰 해볼게요. 많이 커요. 좀 작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1만 넣어볼게요. 이만큼의 그림이 같은 모양으로 커져 있는 그림이 온다, 이 말 뜻입니다. 보이시죠? 그쵸? 이 상태로 오케이 할게요. 하니까 지금 나왔죠? 그쵸? 요 커져 있는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 커져 있는 그림 한 개만 선택, 뒤에 있는 그림을 선택, 한 다음에 아래 그림 노란색에서 윗 그림에 커져 있는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파내기 합니다. 뭘로요? 패스파인더에서의 마이너스.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안 됐죠. 이유는 뭐냐면 떨어져 있는 그림들 사이에서 누가 뒤이고 누가 앞이냐에 대한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하시는 거예요. 나누기를 뿅 한 다음에 나누겠던 어쨌든 그룹되어 있겠죠. 언그룹을 풀어서 나 얘 이거 필요 없어요. 나 바깥쪽
요거 바깥쪽인 바깥쪽 거 큰 거예요. 필요 없어. 좀 크게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안쪽 그림입니다. 바깥쪽 그림이겠죠? 바깥쪽 필요 없어요. 나온 모양 보이시죠? 그쵸? 또 어디 있나요? 여기 있겠지. 자, 여기에 안쪽 그림인데 바깥쪽에 요거 그쵸? 필요 없어요. 델리트. 얘 필요 없어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요거죠. 바깥쪽 필요 없어요. 델리트. 이렇게요. 그러면 내 모양과 똑같은 것들을 파내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 그림까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 됐으면 글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카피 받아서 인쇄해 볼게요. JPG랑 아니면 이게 두 개예요. 됐어. 다시. 아직 복사 안 나와요. 어디 있죠? 나중에 할 때도 두 개의 파일 잡은 다음에 컨트롤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들어오시죠.
세빈 씨 어제 만든 거는 있어요? 네. 준비해 주시고. 이 파일 복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수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보시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보시고, 해주시고. 상치도 보시고 혹시 만든 게 있을까요? 복사합시다. 잠깐만요. 이게 왜 면과 선이 같이 되었죠? 지금 잠시만요. 명과 선을 같이 넣어준 이유가 있었을까요? 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얘 선 두께랑 선 두께가 틀려요. 그쵸? 두고 보세요. 이 두께랑 두께랑 다르죠. 일부러 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면과 선을 가지게 되면 이런 느낌이 분명히 하다 보니 만약에 얘가 하다 보니 너무 얇았다 그래서 선을 주었다. 좋은 거구나. 아무튼 그렇다면 선을 줄 수밖에 없다면 얘만 줄게요. 그리고 얘만 주어서 선 분이 이렇게 이 상태로 하시게 돼요. 지금 내가 헤드를 주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이걸 복사 하시는 게 좋아요. 가시죠. 세 번 가시죠. 그냥 일반 흐리는 구조로
세빈 씨 작성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있어요? 출력을 받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 보세요. 실제 시험지와 여러분이 뽑은 결과가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같은 게 같은 게 무엇인지를 뽑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빈 씨 갈까요? 자, 출력 나오지 않는데 네분 다 아시죠? 네분 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뽑아보니까 좀 실감 나죠 이제요? 네네. 그렇죠. 0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한 개를 합쳤어요. 갖다 떨어뜨리고 합치. 그런 다음에 아웃 옵셋 패스를 준 거죠. 그렇죠. 아이코 이런 계속. 자, 먼저 눈으로 본 다음 따라 하실게요. 저희가 지금 그림은 2번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2번의 그림 보시면요, 빨강색에 있는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9개에 5개이니까 45개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한데 이 빨강색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그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를 빠르게 정확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동그라미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 격자 크기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우리 격자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먼저 요거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문제지의 어떤 격자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되어져 있는 격자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맞춰서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유? 잘못 눌러놨네요. 공유는 테라죠. 자, 열기되었던 격자에 표시된 사항을 보시면요, 이런 걸 체크하라는 겁니다. 문제지에 있는 사항에서의 볼 사항은요, 자, 여기 격자 올렸던 모양을 볼게요. 전체 다 또 빨간색이 났네요. 자, 보실래요? 우리의 동그라미는 제일 꼭대기에 딱 맞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다 그럴 겁니다. 시험지에. 헌데 아래가 얼마까지 내려왔겠습니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뭘 얘기할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x가 교차하는 점 보이시죠? 그쵸? 아래에 선 지나는 거 보이시겠죠? 그쵸? 거기에 중간쯤 나왔구나 이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이 전체 45개의 동그라미는요, 실제 일러에서의 얼마큼 지납니까?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얼마큼일까요? 얘와 얘 사이였던 이만큼 정도를 지나는구나, 이 정도에 들어오는 45개 동그라미구나, 이것을 조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왼쪽에 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야 딱 맞지 않겠습니까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 걸 본 다음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원형 어차피 정원이었을 겁니다. 그쵸? 정원 한 개를 딱 맞춰서 한 개 그릴게요. 사이즈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색상은 지금 얼마랍니까? M100에 Y100이랍니다. 그러면 자, M100, Y100 넣어볼게요. 넣었던 동그라미가 전체 오른쪽까지 해주 몇 개입니까? 전체 10개, 아니 9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하나 복사합니다. 됐죠? 그 다음 뭐합니까? 컨트롤 D 몇 개인가요? 하나 더. 됐어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전체를 잡아 주어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을 채우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Alt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복사해 오시면 되겠죠. 그치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됐어요. 복사가 이어 붙었죠. 다시 할게요. 정확하게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 하면 복사를 주었으니 연속 복사 무슨 키입니까? 컨트롤 D.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하기에 편리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방법 1번 소개한 겁니다. 다음 2번 설명할게요. 방법 2번은요. 교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부터 여기까지에 9개를 넣어줄 거야 랍니다. 한데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했다면 이 녀석을 그대로 하나를 복사합니다. 무슨 키로요? Alt 키로요. 똑바로 복사할래요. 무슨 키로요? 그렇죠. 끝까지 갑니다. 나는 얘와 얘 사이에 몇 개 두면 될까요? 전체 7개인 거, 아니 9개인 거니까 몇 개 두면 되겠죠? 7개랍니다. 그러면 잘 봐요. 이 왼쪽에 보시면 우리 블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모에서 동그라미 형태로 한 게 있어요. 제가 이 기능 특별히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자, 보시면 이 블렌드라는 녀석을 더블 클릭을 빠박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 컬러, 스무스 컬러 말 뜻이 뭘까요? 색상을 부드럽게 하시겠습니까? 그라데이션 기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데 얘를 눌러보시면요. 무엇이느냐? 스페시파이드 스텝이라고 해주어서요. 스텝! 단계별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윈도우 옛날 화면 보기에 보시면요. 육면체인 게 원이 되었다가 삼각뿔 되었다가 원 이동되었다가 변하는 것도 있었죠. 이때에 삼각형이 네모가 되어지는 모양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스페시파이드 스텝이라는 것인데 얘를 눌러주면 그 모양을 변경한 단계를 몇 단계로 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한데 우리는 지금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 전체 9개 만들 거에 2개 나와 있으니까 몇 개 넣어주면 될까요? 7단계 하시면 되겠잖아요. 7 넣어주면요. 오케이 한 다음에 원본 그림 여기에 있어요. 클릭. 그 다음 그림 어디 있어요? 클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형태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동그라미 나왔잖아요. 한 개는 네모라고 볼게요. 그래도 커요. 한 대는 색상이 달라. 예를 들어서 뭐 파랑이 떠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 이 그림에서 이 그림까지 변화하는 단계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왼쪽에 있던 블렌드 모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빠박 스페이시파이드 스텝 몇 단계로 변화할 것입니까? 저는요 8단계로 해보겠습니다. 8을 넣고 난 다음에 오케이. 어느 그림에서요? 이 그림에서요. 클릭. 어디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 클릭. 변화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넣어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사이에 여백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얘부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그림을 정확하게 9개를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책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뒤에 있는 책 내용의 풀이를 보지 말라고 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더 쉬운 방법, 아까 게 훨씬 쉽지 않나요? 크기 맞추기 쉽고요. 그렇게 해서 45가지에 있는 그림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수행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그룹 뭉쳐야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있는 그림 바로 뭐냐면요. 이정표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 이정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줄 그림은 이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둥 먼저 한 개 만들 것인데 이 기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사가 세 가지 세트인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성하면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만들어서 여기 복사한 겁니다. 요거 복사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도 뭡니까? 납작하게 복사한 거예요. 그랬던 기둥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 우리 그 펜툴로 곡선 만든 다음에 잘라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낸 거예요.
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정표에 이런 방향 지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 만들어서 복사했을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그림에 포인트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요, 둥글구나예요. 끝선들이요. 그쵸? 둥근 것이, 그럼 실제로 65페이지 그림 보실래요? 65페이지의 실제 문제지에도 그 둥근 게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였다면 굳이 걔까지의 디테일은 표시하지 않았겠습니다만 눈에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요. 그러면 얘의 중요한 점 바로 뭐냐?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인데요, 실제 우리의 이 그림의 가로 세로의 지금 레티오의 비율 보시면요, 이 정도의 레티오입니다. 거의 정사각형보다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한데 여기에 격자를 대고서 이 사이즈를 몰랐어. 한데 그리다 보니까 내 그림은 이렇게 뚱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점이 온다,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올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격자의 위치를 파악을 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파악해 보니까 어떤지 볼까요? 우리의 위치를 보아니까, 아, 얘는 이 정도에서 좀 끊겨 있구나, 얘는 이만큼 가고 있구나, 얘는 여기서 잘려 있고 이만큼인데 그냥 아래는 뭘까요? 아래쪽은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쵸? 관계없는 거잖아요. 하면 우리가 만들어줄 그림은 최소한 이 정도의 그림의 비율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의 그림의 사이즈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지 가로 세로 비율의 레티오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이즈를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사이즈가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요, 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현재 나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빨간 선이 여기에요. 그리고 중앙선이 여기입니다. 중앙쯤 지나고 있네요. 그쵸? 중간쯤이요. 높이는 얘와 얘의 중간쯤 지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로입니다. 얘 끝점이에요. 중간보다 치우쳐서 왼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여기 끝점 보세요. 얘 중간점이에요. 얘 지나가는 선입니다. 나는 어디입니까? 중간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래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 알맞게끔 우리 박스를 그릴 수 있어요. 박스를요. 어디에서요? 일러에 들어오세요. 일러에 와줘서 어디에 얼만큼이겠습니까? 아, 여기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한 이 정도에서 이만큼 되겠구나, 인 걸로 조금 되잖아요. 그쵸? 이 박스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아, 내가 그림 그려줘야 될 이 이정표는 이 정도 박스에 오면 되겠어 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요. 가지고 와서 테두리만 넣어 두시고요. 난 다음에 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 박스는 더 커도 관계가 없어요. 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맞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자로 재보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쉬운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이즈 맞게끔 그림을 그려줄 것인데,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림의 제일 핵심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이죠. 이거 한 덩어리하고 기둥이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기둥부터 만들어 볼게요. 기둥부터요. 자, 먼저 네모칸 박스 한 개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박스는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계획입니다. 바로 이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면이에요. 선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에 색상을 보다 보니까 그라디언트, 여러분들 문제 3번 일러스트 3번의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하나 둘 세 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의 그라디언트가 오른쪽에 있는데 색깔이 두 개야. 세 개로 추가하실 텐데 유행이 W의 100이라고 하는 하얀색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흰색이 있는 것을 가운데로 옮겨오고 여기 색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가운데 옮겨오고 색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첫 번째의 색은 얼마입니까? K의 40이랍니다. 지금 흑백 상태인데요. 관계없죠? K만 넣을 거니까. 그쵸? 컬러로 해야 한다면 여기 위에 옵션 버튼 눌러주어서 CMYK를 눌러야겠으나 이렇게 해요. 지금은 K밖에 없으니까 안 쓸 겁니다. K가 40이에요. 다음 중간이 하얀색, 제일 마지막이 K의 80이죠.
넣었는데 이 상태 그대로 해주는 것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좀 멋 좀 내봅시다. 자, 요 그림을 설명 같이 해볼게요. 왔을 때에 자, 회색입니다, 흰색입니다, 어두운 색입니다를 동일하게 넣어주니까 밋밋했어요.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회색을 좀 더 많이 땡겨. 좀 많이 오죠, 회색이요. 그쵸? 좀 땡겨볼까요? 더 많이 오고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색의 치우침이에요. 치우침을 오른쪽, 왼쪽,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색 치우침을 이용해 주어서 왼쪽 많이 어두워지죠. 오른쪽 더 밝아지겠죠. 이것을 이용하시면 좀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막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런데 이 막대기에 보시면 아래 또 한 개의 막대기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이에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작아야겠죠? 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얼라인으로 가운데 해볼게요. 얘가 뒤에 있을 겁니다. 백 이렇게요. 한데 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음영으로 어떻게 표시하고 있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색깔을 주었는데 그게 뭐랍니까? K에 100을 주었고 투명도를 적용하래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현재 펜툴을 이용해 주어서, 펜툴은 선만 쓸 거니까 면 필요 없어요. 자, 선으로 얘부터 얘까지입니다. 곡선이죠. 한 다음에 여기에 선 두 개를 분리, 디바이드를 시킵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더. 뿅. 그룹 묶여 있겠죠? 그룹 풀고 난 다음에 이거잖아요. 얘는 뒤로 보내기 할 거예요. 어레인지의 백으로요. 한 다음에는 검정색을 줬거든요. 그쵸? 검정이었죠. 자, 여기에서의 면 색깔이 있는데 나는 그라디언트입니다. 난 단색입니다. 단색을 줄게요. 그런 다음에 들이 없고요. 얘에다가 불투명도를 주겠습니다. 어디에 가시면 되겠죠? 여기요. 스트로크 오른쪽에 보시면요, 트랜스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내려볼게요. 점점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투명도입니다. 근데 투명도가 왜 이렇게 나오죠? 아, 잠시만요. 아이쿠, 잘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다. 얘 이렇게 덮으면 되죠. 이렇게요. 앞으로 가져올게요. 얘를 대일 앞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요. 해서 여기에 그림을 좀 더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투명하게 보이죠. 이와 똑같은 것을 또 위에 올릴 겁니다. 어디다가요? 꼭대기 위에다가요. 해서 요 그림 한 가지를 그대로 할 건데, 여기 있었죠? 이 그림이요. 그쵸? 얘를 그대로 위에 올릴 거예요. 한 다음에 앞으로 가져옵니다. 옆으로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좀만 줄일게요. 그리고 다시 요 그림 하나를 좀 가져올 겁니다. 복사해서요, 압축을 합니다. 슉.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얹어 놓으시면 되겠죠.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제일 앞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요. 좀 두껍게 해볼까요? 아니면 얘를 좀 작게 합시다. 올려놓고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하시면은 입체감이 있는 봉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디 갔죠? 자, 복사해 있나 봅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감이 있는 봉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 그림 만들어서 재활용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바로 뭐냐? 얘입니다. 빨강색입니다. 보세요. 자, 빨강색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빨강색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모인데 삼각형인 것이에요. 그럼 머리에 떠올리기를 네모한 다음에 삼각형 갖다 붙일까? 뭐 좋아요.
다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처음부터 펜툴로 직선 만들까? 관계없어요. 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용 만들었죠? 전 여기다가 이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이니까 여기다 점 한 개를 찍을 겁니다. 무슨 점을 찍을까요? 앵커점 한 개를 추가할 거예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앵커점을 추가합시다. add anchor point tool. 어디다가 추가할래요? 가운데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뿅. 왜 추가했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해 주어서 오른쪽 끌고 나오려고요. 이렇게요. 쉽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너무 각져 보여서 찔릴 것 같답니다. 아파요. 둥글게 하는 거 우리 배웠었어. 어딘지 배웠습니까? 이거 할 때요. 우리의 별 모양 만들 때 둥글게 한 적 있었잖아요. 어디? 구석진 곳을 뭐 해라? 둥글게 해라. 구석진 곳을 뭐랍니까? 코너. 둥글게 무엇입니까? 라운드 코너 쓰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펙트에 가시면 여기에 스타일라이즈에서의 라운드 코너스 보이시죠? 명령을 이용합니다. 얼만큼 둥글게 할까 몰라요. 지금 3.5 얼마 나왔네요. 프리뷰 해보니까 너무 둥글어. 좀 적게 해볼게요. 1.5만 해볼게요. 괜찮나요? 그쵸? 살짝 둥글죠 여기요. 그쵸? 그런 다음에 오케이. 잘 됐지요? 그런데 현재 선택해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까? 그쵸? 패스 앵커와 면이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언제 얘기하기를 이런 명령을 주었을 때 이펙트를 줬다면 끝마무리 뭘로 해주어라? 한 번 더 오브젝트에 뭐 하는 거죠? expand 얘는 appearance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그림 보니까 테두리가 또 하얀색에 더 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림의 구성을 해보세요. 안쪽에 빨강이 있었어요. 바깥쪽에 하얀색의 테두리가 있어요. 바깥쪽에 또 큰 그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하나 더 큰 그림, 얘와 똑같은 모양의 큰 그림을 넣어줄 거예요. 무슨 명령으로요? 오브젝트에 누구요? 패스에 어디 갈 것 같아요? 옵셋 패스. 얘보다 큰 그림 만들 겁니다. 1mm 안 좀 더 크게 할게요. 2mm로 할게요. 저는요. 됐어요? 오케이 하시면 바깥쪽에 있는 그림, 안쪽에 있는 그림 두 개예요. 구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안쪽 그림 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조금 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요. 이제 얘한테 테두리 흰색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만들면 되고, 만들어진 그림을 카피해 주어서 이렇게 완성하시는 건데, 자, 하나가 뭡니까? 그냥 색이 아니었었어요. 그라데이션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 이 그림에 대한 글자를 뺀 나머지의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3번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안에는 부족한데 밖에만 둥글었잖아요. 어디요? 여기 안쪽에는 부족한데 밖에만 라운드 코너로 안쪽에는 쓰는데 이곳을 보면 거예요? 안쪽에가 부족한데 바깥쪽이 바깥쪽만 그렇고 안쪽에 부족한 말고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그림을 라운드 코너스로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들어왔을 때에 하시는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만든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요. 했는데 여기에서의 일단 선은 이제 안 넣을게요. 안 넣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바깥쪽으로 먼저 옵셋 패스를 넣어줄게요. 2mm 넣어주고 안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흰색의 테두리를 넣어주는데, 테두리의 두께가 뾰족하면 안되겠죠? 둥글게 처리합니다. 어디죠? 코너를 둥글게 처리할게요. 오늘 꺾인 데잖아요. 꺾인 데, 꺾이는 곳
꺾이는 것이 둥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요. 그쵸? 둥글죠? 둥근 처리 됐죠 지금요. 안쪽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돼 있나요? 바깥쪽이 안- 바깥쪽이 안쪽은 뾰족, 바깥쪽이 둥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그쵸? 안쪽은 뾰족, 바깥쪽이 둥글.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얘 바깥쪽에 있는 요 그림에다가 라운드 코너스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시작하겠습니다.